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23일 최병우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 새로운 일이 발생을 했네요. 이준석 대표가 공정한 경선 관리, 이걸 약속했습니다. 이로써 갈등 상황은 급속도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서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서 지금까지 경선을 준비하며 있었던 모든 분란과 당내 다소간의 오해가 발생했던 지점에 대해 겸허하게 국민과 당원께 진심을 다해 사과 말씀드린다. 이렇게 두 번씩이나 사과를 했고요. 이번 선거는 대선을 얘기하는 거겠죠. 많은 국민과 당원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대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선거다. 비록 방법론과 절차에 있어 당원 간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선관위가 출범하는 이상 이런 이견보다는 대동소이한 우리의 정권 교체를 향해 모두 결집했으면 좋겠다. 공정한 경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과 저희 지도부가 경주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23일이죠. 근데 26일, 이번 주 목요일이군요. 목요일에 이제 경선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흔히 얘기하는 출범을 합니다. 그 선거관리위원장을 누구로 하느냐는 문제 가지고서도 사실 후보들 간 또는 최고위원과 대표 간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었죠. 근데 엊그제 정홍원 전 국무총리를 만났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정홍원 전 국무총리를 선관위원장에 임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정 전 총리께 최고위원회 결의를 통해 공정한 경선 관리와 흥행을 위한 전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정홍원 전 총리를 중심으로 공정한 경선과 흥행이 이루어지도록 저희 지도부는 뜻을 모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경선을 둘러싼 논란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냐, 이런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냐면 그동안에 이준석 대표가 결합이 돼서 있었던 논란, 그걸 대략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입당을 하기 전에는 자, 윤석열 전 총장을 겨냥해서 8월 말 경선 버스가 출발할 테니까 거기에 하루빨리 탑승하라, 이런 정도까지는 저는 이런 압박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 없어도 경선 버스가 출발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 이런 것들이 이제 윤석열 캠프를 자극했던 것이죠. 왜 그러냐면 8월 말까지라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니 아직도 8월 말 안 왔습니다. 그렇죠? 오늘 23일이면 이제야 결국 8월 말 정도 온 건데, 7월 중순부터 7월 15일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입당한 이후에 계속해서 윤석열 전 총장의 8월 말 탑승 안 하면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정치인들은요, 특히 공직자들 이런 사람들은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에는 웬만하면 답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마치 평론가처럼 이럴 경우 이렇고 저럴 경우 이렇고 이런 얘기들을 계속 방송에 나와서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트집을 잡히기에는 딱 좋은 그런 식의 태도고, 그거는 결국 제1야당 대표의 위상이 어떤 것인지를 스스로 망각하는 일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도 사실은 이런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 예를 들어서 누가 어떨 경우라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한 모범 답안 같은 것들을 이준석 대표가, 왜냐면 워낙 언론 노출도가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정리해 놓고 있지 않으면 또 다른 분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입당 후에도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쪽방촌 봉사활동 불참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7월 30일에 윤 전 총장 입당하고 나서 주말 지내고 그러면서 갑자기 쪽방촌 봉사활동을 이틀 전에 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다못해 우리 같은 사람 점심 약속을 하더라도 일주일, 열흘, 심지어는 보름 이런 식으로 전에 약속을 조율합니다. 더군다나 이게 그 당시에 13명이 모이는 자리 아닙니까? 13명이 약속을 하면 당에서 통보만 하면 다른 약속 다 취소하고 와라? 이거는 무리한 주장이죠. 그런 무리한 주장을 해놓고 그게
마치 뭐 당 행사에 협조 안 하는 것처럼, 당 행사에 협조를 안 한다 그러면 적어도 보름 정도 전에 다 통보를 해서 13명이 가장 가능한 시간이 언제냐? 그래서 그날을 봉사활동으로 잡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뭐 이틀 전에 통보해 놓고서 뭐가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처음부터 무리한 기획이었다.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포함해서 이 경선준비위원회가 이제 후보들을 쪽방촌 봉사활동이나 뭐 무슨 뭐 서약 뭐 어쩌고 해서 너무 자주 부른다. 이게 결국은 이준석 대표가 후보들 이렇게 양쪽에 쭉 줄 세워서 뭐 사진 찍는 식의 그런 보여주기 행사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도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인 거는 경선준비위원회가 경선만 준비하면 되는데 여기서 직접 토론회를 주관하겠다. 그것도 2번씩이나 8월 18일과 8월 25일 이런 부분도 무리한 기획이다 이거죠. 그게 이제 결국은 뭐 이게 이제 뭐 찌라시에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토론 2번만 하면 윤석열 전 총장 낙마시킬 수 있다.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물론 그건 찌라시니까 믿을 수 없고 또 본인이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뭐 그거는 그냥 믿는다 쳐도, 예를 들어서 근데 그 2번이 묘하게 경선준비위원회에서 기획했던 토론회하고 횟수가 또 맞아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경준이는 경선준비위원회는 경선만 준비하면 됩니다. 아니 25일 날 토론회 하는 거하고 26일 날 선관위 출범해서 뭐 그 임박해서 토론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며칠간을 못 참아서 뭐 경선준비위원회에서 뭐 토론을 기획하고 그걸 밀어붙였다, 이런 것들이 월권이다, 이런 지적을 받기에 딱 좋은 일입니다. 결국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월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당원 당규에 따르면 경선준비위원회가 할 일과 선거관리위원회가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에서 본다면 처음부터 이 경선준비위원회가 그게 뭐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 혼자의 생각인지 아니면 이준석 대표의 발상이 거기에 그 투영이 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간에 그 경선준비위원회의 토론의 기획, 그거는 월권이었다. 뭐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25일에 내일 모레죠, 비전 발표회라는 걸 한다고 하니까 뭐 그것까지는 그냥 원칙의 문제는 아니지만 원칙적으로는 그것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뭐 한다고 하니까 또 경선준비위원회 체면 뭐 이런 거를 생각해서 아마 그 윤석열 전 총장 측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모두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현재 당의 예비 후보가 몇 명이냐 하는 것도 확정이 안 됐습니다. 제가 한 2차례 정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13명이라고 하지만 김태호 의원은 드랍했습니다. 그럼 12명이야 맞죠? 근데 여전히 13명으로 나오죠. 그럼 그 13명이 누구냐? 그래서 알아봤더니 박찬주 예비역대장, 그 사람을 끼워 넣었더군요. 그 사람도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경준이가 토론 기획할 때는 박찬주 예비역대장은 뺐다가, 그것도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뺐는지. 거기도 국민의힘 소속인데 뺐다가 김태호 의원이 드랍하니까 13명을 맞추기 위해서 박찬주 예비역대장을 포함시켰다. 이런 거, 이게 좀 코미디 같은 상황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홍성우 전 의원도 대선 출마 선언을 했는데 국민의힘 소속이고 거기는 또 왜 뺍니까 그러면? 이게 기준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래서 원칙이 중요하다. 이런 원칙대로 제대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주사들이 반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윤석열 전 총장 입당 후에 끊임없이 페이스북 활동을 했는데 그 대부분이 윤석열 전 총장 비판입니다. 이것도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겠다? 이거하고는 거리가 먼 것. 이런 것들이 결국, 그러더니 이제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 그 녹취록 공방, 저거 곧 정리된다 라고 얘기한 그 녹취록 공방이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서도 이준석 대표가 사과를 하지 않았는데, 자, 이제 오늘 사과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이제 대부분 다 정리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이제 남은 거는 무엇이냐? 우선 이준석 대표가 어찌 보면 그 가벼운 입, 너무 잦은 노출, 저는 노출이 잦은 것까지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은데, 다만 거기에서 특정 후보를 겨냥해서 비판을 한다든가 하면은 이거는 공정한 경선 관리라고 하기는 어렵겠죠. 그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제 사과를 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오늘 이후부터는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 공정한 경선 관리를 위한 협조, 이런 것들을 본인이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행동으로 보여주려면 우선 말도 조심하고, 그 다음에 당에서 최고위원회의 같은 데서 근데 본인이 이제 선관위원장한테 전권을 주겠다, 흥행을 위한 전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정홍원 전 총리가 잘 알아서 이 문제를 경험이 워낙 많으니까 처리할 것으로 이렇게 보면 되지만, 만약에 이런 문제에 또 이제 이것저것 간섭을 하는데, 그 간섭이라는 것이 간섭권이 있습니다. 원래 있는데, 그런 것들이 특정 후보에 자꾸 불리한 방향으로 간섭을 하게 된다면 이 또한 분란의 요소가 될 것이다. 이런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또 이준석 대표는 이준석 대표 나름대로의 여러 장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선은 공정하게 관리하도록 정홍원 전 총리한테 이제 위임을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당 최고위원회의로서 협조할 부분, 또는 대표로서 협조할 부분,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언론중재법 이제 25일 날 본회의 강행 통과를 한다고 지금 예고해 놓은 상태인데,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 대표로서의 역할, 그러니까 야당 대표로서의 정체성을 오늘을 계기로 이준석 대표가 찾아야 한다. 그런 것이죠. 경선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경선은 선관위원장한테 맡겨놓고 야당 대표, 제1야당의 대표 아닙니까? 그러면 가서 문재인 대통령과 또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충분히 항의할 거 항의하고 시위할 거 하고, 이런 정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대선까지 지금 6개월 남짓 남았는데 이 동안의 정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정치를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사람이 바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여야 한다. 그래서 오늘 국민과 당원께 사과한다는 이 말이 사실은 그런 정치를 하겠다는 신호탄이 돼야 된다. 그런 걸 보면 앞으로 이제 비판도 당내 주자를 비판할 것이 아니고, 물론 당내 주자들끼리 과도한 어떤 갈등을 일으킨다, 그럼 그걸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대여투쟁에 진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비판은 당내 주자들을 할 게 아니고 당 밖에 있는 민주당 주자들을 비판할 게 있으면 해야 되는 것이 제1야당 대표의 역할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제 이런 사과를 계기로 해서 이준석 대표가 어떤 식으로 변모할 것인지, 정말 이 말 그대로 겸허하게 사과한 이 말 그대로 앞으로 공정하게 변모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게 되는데, 일단 약속을 통해서 첫 발을 내디뎠으니까 지금부터는 이준석 대표의 움직임, 이런 부분에 관해서 상세히 저희가 들여다보고 관찰해보고, 그리고 어찌 보면 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초심으로 돌아가는가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봄직하다. 그래서 오늘은 이준석 대표의 바람직한 변신, 이런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